안녕하세요. 짱짱이다인 맘의 짱이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퇴근하고 어떤 아이를 보여드릴까 하고 베란다에서 한참을 놀았답니다. 오늘이 상강이에요. 첫 서리가 내린다고 하는 날인데 아직은 뭐 완연한 가을이라 그닥 날씨가 쌀쌀한다 춥다 뭐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가을에야 뭐 아이들이 뭐 너무나 좋아라 하는 계절이라 그닥 크게 걱정을 안 하실 거고 어떻게 물을 예쁘게 드릴까 마음껏 즐기고 계실 텐데요. 저는 오늘 아이들을 돌아보면서 요즘 여름 내 잠들어 있다가 잠에서 깨어나는 아이들을 한번 데리고 나와 봤어요. 말하자면 동영다육이에요. 그닥 그렇게 뭐 많지가 않아요. 한 명씩 제가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동영다육이 여름 내 잠자고 아주 새카매 가지고 하엽을 정신없이 지면서 볼품없이 여름 내 있다가 이제 가을을 맞아서 이렇게 완전히 잠에서 깨어나 가지고요. 뿌리 활착도 제대로 잘 되고 제 빛깔을 찾아서 아주 예뻐진 요 아이. 요 아이 이름은 마리드 금. 에어니움 속에 아주 대표적인 동영다육이에요. 까라솔과 또 흑법사 요런 아이들이 에어니움 속인데요. 뭐 에어니움 속이다 뭐 두둘레아 속이다 요런 아이들이 동영다육인데요. 그렇게 이름으로 말하면 초보자님들은 딱히 잘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 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동영다육이 몇몇을 데리고 나와 봤어요. 그 중에 요 마리드 금도 동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이 완전히 피어 가지고 이제 제 빛을 찾아서 겨우내 이렇게 폭풍 성장을 할 거랍니다. 마리드금은 조금 생소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초창기 초보 유튜버 시절에 덕심삼목 꼬집기에 출연했던 흑법사예요. 흑법사. 햇빛에 그닥 많이 내놓질 못했어요. 그런데 이 흑법사를 여름 내내 잠을 자느라고 새까맣게 볼품없이 아이도 아주 말라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흑법사 적심 삽목하면서 이 아이들을 따로따로 다 이렇게 심어 놨었는데요. 요번에 가을에 분갈이 하면서 한 곳에다가 모아 심기를 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수영을 만들었어요. 이 아이는 제가 적심 상모가를 하면서 꼬집기 할 때 그때만 해도 많이 알지를 못해 가지고요. 적심 삽목을 좀 늦게 했었어요. 6월 달쯤에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이 여름에 동영은 휴먼기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데요. 잠을 자러 들어가기 얼마 전에 적심 삽목 꼬집기를 해가지고 그닥 많이 크지를 못했어요. 풍성하게 키울 거라고 큰 화분에다가 요 아이를 심어서 놨었고요. 요 아이에서 적심한 아이가 요 아이예요. 요 아이. 또 여기 3두짜리에 적심한 아이가 요 아이고요. 요렇게 적심을 해서 밑에다가 놨는데요. 적심해서 뿌리 내리자마자 바로 휴면기로 들어가는 바람에 아이들이 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유 여름에 제대로 견딜 수나 있을까, 여름에 보내지는 않을까 아주 걱정을 많이 했던 아이예요. 그런데 가을을 맞아가지고 다시 입장이 활성화가 되었어요. 입장이 활성화가 된 건 어떻게 아냐면요. 요렇게 가운데를 보시면 요렇게 녹빛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또 입장도 원래 흑법사가 까맣게 물이 들잖아요. 이 아이는 지금 햇빛에 내놓지 않아가지고 그닥 진하게 물이 들지는 않았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자주색을 많이 띠고
입장에 윤기가 난다고 할까요? 다시 살아나면 이렇게 입장이 반질반질 윤기가 나면서 그렇게 잠에서 완전히 깨어나요. 수영이 아주 예쁜 이렇게 흑법사. 크진 않고 작게 키우려고요. 이렇게 화분에다가 3단계로 3층으로 모아 심기를 했더니 수영이 예쁘죠. 이렇게 이 아이도 동영다육이에요. 그리고 아주 대표적인 까라솔. 까라솔도 제가 요번에 분갈이를 해줬더니요. 분갈이 하면서 막 건드려 가지고 입장에 상처를 많이 입었어요. 요 에오니움 속은 스치기만 해도 상처를 잘 입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제일 까라솔이 늦게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가운데서 이제 깨어나 가지고 이렇게 노란빛을 내면서 이제 점점 작년처럼 제빛을 찾아가서 엄청 예쁜 색깔이 될 건데 까라솔이 제일 늦는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까라솔은 굉장히 작고 어려요. 이렇게 입장에 상처를 많이 입었죠. 분갈이를 해주면서 건드려 가지고 여기는 아직 이제 조금 깨어나려고 빛깔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다른 집들은 그래도 조금 더 빨리 나왔던데, 그리고 햇빛에 많이 내놓질 못했어요. 요즘 막 서로 예뻐지려고 아기다툼하는 자리다툼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 요런 아이들이 조금 밀려가지고 햇빛에 나가질 못해서 물의 속도도 깨어나는 속도도 조금 늦는 것 같아요. 이렇게 까라솔도 동영다육이고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동영다육 중에 잘 아시겠지만 요 방울복랑이요. 이 아이가 제가 작년에 겨울에 거실에 들여놨다가 입장을 몽땅 떨군 애예요. 몽땅 떨군 애인데 이렇게 입장을 새로 만들어서 다글다글 다 만들어서 이제 조금 제 모양을 갖추고 조금 햇빛에 요 며칠 내놨어요. 여름 내 안에 들여놨다가 요 며칠 내놨더니 이렇게 보랏빛으로 조금 물이 들었는데 다른 집 아이들에 비해서 아직 그닥 많이 통통하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입장이 조금 짤막해지고 보랏빛을 이렇게 물이 들었어요. 제가 이 아이가 입장이 막 떨구고 작년에 막 그래가지고 겁이 나서 엄청 안에다 들여놓고 애지중지 그렇게 키우고 물 주는 걸 무서워해가지고요. 물을 많이 못 주고 그랬더니 많이 못 자랐어요. 그랬더니 저에게 조언을 주시는 지인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이제 제철이고 밖에다 거치대에 내놓고 햇볕 많이 보여주고 또 가을 겨울이 이 아이의 성장기니까 물을 많이 후하게 그렇게 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한 2, 3주 전부터 햇빛에 내놨더니 이렇게 빛깔도 있고요. 물을 또 조금 자주 주었더니 조금은 자란 것 같은데 그래도 다른 집에 비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마디게 자라는 편이에요. 제가 조금 물을 굉장히 아껴서 키우는 그런 타입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동영다육으로 요 방울복랑, 무지복랑이에요. 어떤 구독자께서 댓글을 주셨는데 방울복랑의 입장에 큰 입장이 주름이 자글자글 지면서 이렇게 물을 줘도 펴지지 않는다라고 한번 질문을 주셨어요. 근데 여기는 물이 들고 탱탱하고 그렇잖아요. 이 아이는 물을 주어도 저도 똑같이 주름이 펴지지 않고 요렇게 있어요. 물도 안 들고. 요거는 이제 좀 묵어서요. 요렇게 하엽이 지려고 그런다고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요런 입장은 아픈 게 아니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말라서 하엽이 지고 요렇게 여기처럼 새 입장이 아마도 나와서 이렇게 겨울에 폭풍 성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아끼지 않고 어쨌든 추워지기 전까지 거치대에 내놓고 물도 후하게 주고 햇빛도 쐬어주고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많이 예뻐졌죠. 제가 이 모습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올해 처음 보는 거예요. 작년에 많이 아파서 못 봤고, 여름 내 무서워서 밖에 내놓질 못해서 못 봤고, 올 가을에 이렇게 이 모습을 처음 봤어요. 이렇게 키우시는 이웃님들 방울복랑을 보면 엄청 부러웠거든요. 그래서 지인님의 조언을 받아서 이렇게 조금 예뻐졌답니다. 이렇게 방울복랑도 대표적인 도형다육.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지인께 선물을 받았던 이 아이 한 번도 키워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엄청 걱정은 되는데요. 화이트 그린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뿌리 활착이 돼서 녹빛을 내면서 저희 집에 왔는데 언박싱 할 때 이 아이가 뿌리채 뽑혔어요. 잘못 포장을 잘못 푸는 바람에. 그래서 다시 또 이렇게 분가루를 입고 있는데요. 뿌리 활착이 완전히 돼서 안정을 찾으면 이제 녹빛을 가운데서 내면서 분질을 한다고 그래요. 제대로 키울 수 있을지 이 아이도 제가 아주 걱정이 된답니다. 화이트 그린이. 지금 분지 중인 아이를 보냈는데 저희 집에 와가지고 뿌리를 한번 건드려서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요. 지금 아주 단단하니 그렇긴 한데 녹빛이 아직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도 상태가 그리 그닥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중이에요. 이 아이도 동형다육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얼마 전에 콩분해 심으라고 보내주었던 화리노사. 이 아이도 두들레아 속의 대표적인 동형다육이에요. 이 아이도 아주 분가루를 뽀얗게 입었죠. 겨울이면 활성화해서 자기 계절인 양 아주 흰 분을 뽐내면서 겨울에 성장을 할 거랍니다. 엠만이 조금 뿌리를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입장 색깔이 깨끗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자리를 조금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 키워보는 아이라 걱정도 되지만 어쨌든 용기를 내서 한번 키워보려고 동형다육을 오늘 한번 데리고 나와봤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소인제 금이에요. 소인제 금. 얼마 전에 농원에서 아주 비싸게 비싼 화분에 데려왔다 하고 한번 영상에 소개를 시켜드렸던 아이인데요. 이 아이도 동형다육이에요. 또 유적곡 에오니움 속에 속하는 동형다육인데요. 이 아이도 이제 얼굴이 반질반질하죠? 자기 계절을 맞아가지고 이렇게 반질반질 물을 줬더니요. 이렇게 통통하게 아주 예쁘게 입장 하나 떨구지 않고요. 잘 자라고 있어요. 이 아이도 데려올 때 제가 엄청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어쨌든 금이고 또 몸값이 좀 나가고 하다 보니 그리고 댓글에 뭐 입장을 뚝뚝 떨구더라 라는 그런 댓글을 많이 읽어가지고요. 걱정을 엄청 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잘 자라주고 있어요. 물을 조금 아껴서 주었다가 요즘 동형이라 물을 조금 후하게 주었더니요. 입장을 쫙 피고 햇빛에 내놓진 않았어요. 아무래도 금이라 햇빛을 조금 보여줬으면 더 빨간하게 물이 들었을 건데 햇빛에 내놓지 않았는데도 그래도 이렇게 빛깔을 아주 곱게 예쁘게 입고 있답니다. 또 한 종류의 동형다육. 내섬 속에 요 리토스도 동형다육이에요. 또 저는 리토스만 선물 받아서 이렇게만 데리고 있는데요. 코노나 또 축전 이런 것도 동형다육에 속해요. 제가 리토스를 많이 키워보질 않고 처음 접해보고 저희 집에 온 지 얼마 안 됐고요. 분갈이를 해주고 나서 물을 한 번만 주었어요. 여름에는 거의 리토스는 완전히 휴먼을 한대요. 그래서 여름에는 물을 완전히 단수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들었고요. 아주 작았었는데요. 조금 통통해지고
커진 것 같아요. 겨울에는 조금 여름보다는 물을 주셔도 된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제 리토스는 키워보질 않아서 많이 공부를 못했고 경험도 없지만 그래도 이 아이들도 동형이라고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또 궁금해도 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데리고 나와 봤어요. 앞전에 그 농장 영상 보여드렸더니 그 리토스도 한번 보여달라고 댓글을 다신 분이 있어가지고 그대로 잘 자라고 있답니다. 주름이 조글조글하면 물을 주라고 그렇게 배웠는데요. 조금 더 있다가 물을 한번 줘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좀 통실통실해진 것 같은가요? 이렇게 저희 집에 유일하게 있는 리토스들, 초록님께 받은 리토스들 이렇게 잘 있어요. 뭐 꼭 동형이 중요하거나 하형이 중요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어쨌든 도형이든 하형이든 다육이기 때문에 다육이는 추위에 약하다라는 거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냉해를 입지 않도록 똑같이 그 포스팅 되어 있는 걸 보니까요. 동형, 하형 구분은 해 놓았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동형이나 하형이나 딱히 구분을 하는데 추위를 견디는 데는 별 의미가 없다라고 글이 써 있는 거를 봤어요. 굳이 동형, 하형을 왜 따지냐면은 동형은 겨울에 성장을 하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맘 놓고 물을 주시되 그래도 겨울과 여름은 물을 조금 주라고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동형이든 하형이든 겨울에는 추위에 냉해를 입을 수 있어서 물을 조금씩만 주잖아요. 왜냐하면 화분의 물마름이 빠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동형이나 하형이나 똑같아요. 그리고 하형은 겨울에 잠을 자잖아요. 대표적인 게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멀로예요. 멀로가 하형인데 이 아이는 겨울에 잠을 자요. 작년 겨울에 이 아이를 제가 데리고 겨울을 났는데요. 이 아이는 겨울에 물을 달라고도 안 하고 물을 주어도 흡수를 안 하고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동형인지 하형인지 그걸 알으려면 머리 아프잖아요. 제가 포스팅되어 있는 걸 봤는데요. 아닌 말로 이렇게 다육이를 키우다 보면 이름표가 없어도 이름표가 빠져나가도 이름이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깜막깜막하는 아줌마들의 정신에 어떻게 도형인지 하형인지 그거를 따져가면서 키우겠냐 그러면서 정이나 따질 줄 모른다 라고 하실 때는 이 아이들의 물을 줄 때 이 반응을 보고 판단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휴먼기에 잠을 자는 아이들은요. 물을 주면은요. 반응을 하지 않는데요. 대부분 봄, 가을에 물을 주면 쫄쫄 말랐다가 물을 주면 탱탱해지거나 활짝 피거나 애들이 윤기가 반질반질 하거나 그렇잖아요. 근데 잠을 자는 휴먼기에는 물을 주어도 그닥 물을 흡수를 하지 않고요. 그리고 물고픈 표시를 안 낸대요. 그냥 얼음 땡 하고 있어요. 요 멀로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 겨울에 있는데요. 그대로 변함없이 겨울에 꼼짝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을 안 줘도 돼요. 그래서 작년 겨울에 한 번도 물을 안 줬던 요 아이가 한 번도 물을 안 먹고 겨울을 난 아이거든요. 그 정도로 물을 단수를 해도 잠잘 때는 괜찮은 아이가 있고요. 또 조금씩 물을 그래도 주어야 되는 아이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하나씩 관찰하면서 변화가 없으면 이 아이가 한 번쯤 잠을 자나 하고 의심을 하고서 물을 조금 주어보되 별 반응이 없으면 그 아이는 휴먼기로 잠을 자는 아이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포스팅 돼 있어요. 그래서 동형, 하형 굳이 따지기 머리 아프다 싶으시면 아이들의 상태를 보고 물을 주어서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잠을 자는지 성장을 하는지를 판단해서 키우시면 된다라고 하고요.
요점만 요약해서 필요한 것만 챙겨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처음 접하는 초보자님들을 위해서 동영 다이옥을 이렇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집에 물드는 아이들, 여러 아이들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데리고 나왔었는데요. 영상이 길어져서 오늘은 이렇게까지 하고 다음 2편에 저희 집에 물드는 아이들, 예쁘게 변하는 아이들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에 또 만나 뵐 거를 약속을 드리면서 짱이맘 여기서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